네, 이번에는 1호 계정 다시 돌아와서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개념편을 이용해서 목차 차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구성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개념편이랑 유형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형편은 일단 라이트, 파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는 그때 설명드렸죠. 공구에서 바뀐 게 이 부분, 좌표 그래프, 정비례, 법비례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요거를 공구 과정이랑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공구 과정도 있더라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앞부분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이제 1호 계정에서는 기본 도형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도형부터. 그래서 점선면각 요거 들어가고 작도, 각동 이거 배우고요. 다각형, 원가 부채꼴, 다면체 전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계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를 보시면 통계부터 나오게 되네요. 그냥 순서만 바꾼 것 같은데 거의 자료 정리, 요거 줄기와 이끌림, 줄기와 이끌림, 도수분포표 그대로죠. 요거 그대로고요.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 똑같네요. 그거를 밑으로 뺐어요. 통계를 나중에 배우는 걸로.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이 여기 앞에 아까 1단원이었는데 1호 계정에서는 1단원이었는데 공구에서는 2단원, 대단원으로 2단원이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1호 계정은 거의 순서만 바꾼 것 같아요. 2학기는, 1학년 2학기는. 그리고 다각형이랑 원가부채꼴. 다각형 나오고요. 원가부채꼴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1호 계정에 3단원, 대단원으로 3단원이 4단원 같는데 4단원 같네요. 그래서 다면체와 회전체,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그 다음 마지막에 자료와 해석인데 이건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비교를 해보자면 공구 계정에서는 통계가 맨 앞단원이었는데 1호 계정에서는 맨 밑단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점선면각 이런,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는 1학기는 계산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 진도 자체가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도 계속 그렇습니다. 뭐 다항식, 다항식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위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학기는 도형 위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점선면각, 기본 도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체 도형 뭐 이런 거 나가고, 그런 거 부피 구하고, 건널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올 거고요. 그렇게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는 보통 도형 위주로 진도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통계가 중간에 껴있죠. 나중에 확률도 중간에 있을 거예요. 일단은 1학년 2학기는 1호 계정에서 거의 순서만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 책으로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전 책이 있으시다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중3을 배우는 학생이 중2를 배웠는데 중2에서는 공부 과정으로 배워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웠다가 중3 때 1호 계정으로 바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또 중2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배우고 어제 수업을 해보니까 무리수 쪽에서 갑자기 피타고라스 빗변의 길이를 루트로 표현해서 나타내시오. 뭐 그런 거에서 안 배웠으니까 갑자기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점선면각 이거 있고요.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 평행선의 성질, 뭐 이렇게 1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개념 유형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때 항상 개념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하고 필수 예제 풀고 그 다음 유제 풀고, 얘도 직선을 결정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를 풀고,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이 시키고 이렇게 하기 좋은 교재죠. 개념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개념을 좀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싶다 하시는 학생들은 다른 교재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난 개념 공부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어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책입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이 이런 식으로
문제도 되게 많고요. 스텝 1부터 개념 익히기 쭉 해서 뭐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면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평면의 위치 관계. 요거 이제 나중에 이때 배우고 기하 때 또 배울 거예요. 수직인 거, 뭐 이런 것들. 이때는 꼬인 위치도 배우게 되겠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계산은 안 하지만 이제 공간지각력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동의가곡각. 동의가곡각이 평행이 아닐 때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때, 이것도 동의각이구나 하면서 이런 것만 보니까 평행선일 때 동의가곡각을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한 번 더 연습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단원 다지기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학기 때는 이렇게 각도 구하는 걸 되게 많이 하죠. 각도 구하는 거 위주로 나가고요. 뭐 이렇게 정리도 잘 되어 있어요. 저기. 그리고 작도 할 때 조금 선생님들이 버릇되죠. 컴퍼스 하나 들고 와서 이 작도 할 때 컴퍼스가 또 막 그릴 때 움직여요. 또 조금씩.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면 뭐 작도할 때도 항상 요거를 합동처럼 생각해서 SSS, SAS, ASA 그거 생각하면서 작도되는 경우를 외워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합동 외우는 것처럼. 네, 합동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각 두 개가 양끝각이 안 주어지고 다른 데가 주어졌을 때도 그것도 합동인가 하시지만 180도에서 빼면 나머지 끝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와도 그건 합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5번 같은 거. 그렇죠? 5번. A 쓰고 B 쓰고 B 쓰고 얘는 양극각이네. 그러니까 양극각 아니어도 180도에서 빼면은 나머지 한 각도 같은 거니까 세 각이 다 같은 거죠. 두 각이 같다고 나오네요. 그걸 생각하시고 좀 어려워하는 게 뭐 세변의 길이 만드는 거는 안 어려운데 요거 범위 구하는 거 같은 거 약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부등식을 갑자기 쓰게 하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저도 학생 때는 저런 거 안 봤지만 가르치면서 보니까 오히려 저런 게 더 재밌어서. 그리고 대각선 개수는 지금 배우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조합을 배우고 확률과 통계에서도 다시 한번 대각선 개수 구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 식 정리해봤죠? 어차피 여기에 나오고요. 제가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렸었어요. 그 내각의 합, 뭐 외각의 합, 그리고 대각선 개수. 중학교 때 가르치면서 한번 올렸고요. 요새는 제가 한 학생은 개념 원리로 하고 한 학생은 개념 플러스 영어로 하는데 다 좋은 것 같아요. 차들이 직접 만드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서술형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부채꼴 요거부터 이제 계산하기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각도 구하는 거. 각도 구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뭐 하시다 보면 필요할 거예요. 막 입체도형의 건널비 부피하는 것보다는 대신 이제 이런 것들 조금 귀찮죠. 막 넓이랑 둘레를 동시에 구하시오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네, 그런 거는 조금 힘들고요. 귀찮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 문제씩은 있더라고요. 책 교과서 그런 데 보시면 뭐 원반 던지기 속수학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재밌어요. 다면체 회전체 정다면체 이런 거를 이제 외국 학생들한테는 이제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이것도 더 어렵더라고요. 영어가 우리가 삼각형 뭐 이런 거 각들 때 오히려 이게 더 말이 편하더라고요. 보면 정다면체는 이렇게 5개밖에 안 나오는 거 요 개념 플러스 부분에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겠고요. 5개인 이유 이런 것도 설명을 다 잘 해주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직접 이런 거 전개도 한번 오려서 붙여보시는 것도 이런 공간 지각력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그런 것까지 시키진 않지만 회전체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겨냥도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이 너무 기네요. 통계만 살짝 보고 끝내겠습니다. 통계에서는 오히려 이제 앞에 건널비 부피 구하다가 이거 딱 들어오면 이제 학생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편해서. 그래서 일부러 뒤에 배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다가 또 이제 뒤에는 조금 귀찮아지죠. 상대도수 이런 거 점 찍고 막 그리고 풀게 막 또 문제에서 여러 개 나오고요. 꼭 찢어져 있고 이런 문제들 또 그런 거 나머지로 증거를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개념 플러스 유형은 1호 계정은 거의 바뀐 게 없고요. 1학년 2학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